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젯밤부터 대구와 경북에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대구는 2cm 넘는 적설량을 기록하며 낮에도 눈이 쌓여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설경을 보는 게 흔치 않은 일이라 시민들은 들떴는데 종일 차도 사람도 허둥지둥 불편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거리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도로에 차들도 두툼하게 쌓인 눈을 이고지고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입니다. 굵은 눈발에 사람들은 모자를 쓰고 우산을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출근길 직장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아침에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버스 오는 거 확인해서 오는 거 보고 바로 나왔어요. 지하철 역사마다 눈길을 피해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시장 상인들은 계속 쌓이는 눈을 종일 쓸고 털고 치웠습니다. 그래도 대구에선 보기 힘든 설경에 사람들 얼굴에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눈이 와서 차는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나왔는데 차도 많이 느리네요. 지금 지각할 것 같아요. 10년 만에 눈을 처음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설레고 마음도 좋고 한데 혹시 손님이 이제 안 오실까 봐 그게 걱정이 많이 되죠. 오늘 대구의 많은 곳은 2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통행이 제한되거나 교통 정체가 빚어졌고 차량이 미끄러지고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KTX와 새마을 열차 등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녹조 현상이 극심한 낙동강 주변 주민들의 코 속에서 맹독성 발암물질로 알려진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중류인 대구가 남세균 독소 노출에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네트워크와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해 여름 낙동강 주변 주민과 활동가 등 97명을 상대로 코 속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료계와 학계 등이 참여해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97명 가운데 47.4%인 46명에게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정상가리보다 독성이 6,000배 이상 강한 마이크로시스틴 LR이 전체의 73.9%인 34명에게서 나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에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 손상되거나 생식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에어로졸 내지는 찰랑찰랑거리는 물방울 속에 들어있으면서 공기 중으로 떠다니고 그 떠다니는 것을 근처 혹은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들이 흡입을 할 수 있고 코 비강 속에서 확인된다. 특히 낙동강 중류인 대구가 마이크로시스틴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자 12명 가운데 83.3%인 10명에게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가장 심각했습니다. 직업별로는 현장 활동가가 15명 가운데 9명으로 검출률이 60%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업이 28명 중 14명으로 50%, 어업이 11명 가운데 5명으로 45.4%, 주민 43명 중 18명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는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뤄진 조사 때 결과보다 최대 4.3배 높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염돼서 녹조 독소가 날리는 곳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환경단체들은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46명 중 40명을 상대로 급성기 증상도 조사했습니다. 복수로 응답이 가능한 이번 조사에서 58%인 23명이 재채기를 호소해 가장 많았습니다. 눈 가려움증과 이상 눈물 분비 등을 언급한 사람은 21명으로 5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녹조 독소가 코나 기도로 들어와서 점막이 파괴되게 되면 그 녹조 독소가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질 수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녹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통령 발표에 포항 시민들은 제2의 영일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첫 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포항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나머지 6개 공구에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담당 장관도 아닌 대통령이 직접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자 포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포항 도심에 고급 외제차가 돌아다니는 사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석유공사는 포항시에 사무실까지 설치했고 최근 포항시는 대왕구르의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를 발표하며 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대왕굴의 첫 탐사 시추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정부는 1차 탐사 시추 결과 대왕굴의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지구가 잠정적이지만 일부 있었다. 규모가 유의미하지는 않고 경제성 확보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포항시는 나머지 6개 공구에 석유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고 확률적으로 한 번만에 모든 것을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까지 여러 유망 지점이 있으니까 그 지점에 대한 추가 시추를 통해서 1,0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대왕구례 프로젝트 예산 추가 반영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 역시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달집 태우기 행사장에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할 겁니다. 또 그렇게 계속 이어가기도 하고 온라인 쪽으로는 1,000만 명 범국민 시민운동, 서명운동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을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나머지 6개 공구에 석유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시추 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장밋빛 청사진에 너무나 큰 기대를 걸었던 만큼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입춘이 겨울을 끝내기는커녕 되레 역대급 한파를 몰고 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권 강추위와 칼바람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어제는 잠시 기온이 주춤했는데 밤사이 몰아친 기습폭설에 아침부터 도심이 하얗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눈은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쳤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꽤 많은 양의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늘부터 다시 한파가 기세를 올리며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영하권의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1도에 그치며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이 종일 춥겠습니다. 더불어 칼바람까지 몰아치며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내일보다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한파특보가 이어지며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동은 영하 13도, 포항은 영하 9도까지 낮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포항 1도, 안동은 영하 2도로 해가 떠도 기온은 좀처럼 오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영하권 기온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맹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비나 눈 소식과 함께 기온은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때 대설특보가 내려지고 강풍주의보도 발효된 경북 지역에서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북 경주시 천분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고 논으로 떨어졌습니다. 차량에 깔린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에는 포항시 흥해읍의 한 도로에서 폭설에 차량이 고립돼 소방당국이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경북에서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고립되고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는 등 폭설과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대구 중구 남문시장 사거리에서 19살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상가 안에 있던 70대 여성 등 시민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운전자와 동승자도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빌려 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5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북구 전세 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항소심에서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또 공매 절차 진행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임대인은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17가구에 임차하며 보증금 15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전국의 휴학 의대생은 18,000여 명으로 전체 재적생의 95% 수준입니다.